자존감을 높이는 7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Think Confidence라는 사이트에 그 낮은 자존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그 글이 있어서 이 글의 내용과 이제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좀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부정적인 혼잣말을 멈춘다 인데요. 그 저희들이 어떤 상황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나 이럴 때 굉장히 이제 혼자 욕을 한다거나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딱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스트레스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혼자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뭐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정말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을 텐데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 방법들이 다들 다양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차분하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화가 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일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굉장히 좀 화가 났구나, 이런 거를 좀 인지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가 이제 내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튀어나오는 때가 아닌가. 뭐 그럼 그렇지, 내가 뭐 이거 안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어떤 얘기들, 그런 게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그 박용철이라는 분의 그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 부정적인 혼잣말이랑 조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조금 해보면, 감정이라는 거가 되게 우리가 감정이 습관이다라는 말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감정도 습관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 느꼈던 그 감각들이나 느낌을 그대로 이제 우리 몸이나 뇌가 기억을 하고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은 우리가 그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습관적으로 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이랑 좀 연결을 해보면은, 내가 어떤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 그거에 반응하고 있는 그 방식 그대로 그 이후 스트레스나 그 이후에 이제 부정적인 상황에 비슷하게 반응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적으로 혼자 반응을 한다는 것이 이제 계속 이제 낮은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 거고,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부정적인 혼잣말을 멈춰야 된다라는 게 조금 이런 말이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진다라는 게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되게 있고, 좀 혼자 이렇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쟤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 근데 그 보면은 이 투사라는 그 또 심리학에서의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투사라는 게 어떤 남녀 간의 뭐 사랑이나 이런 부분에서만 투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 타인에 대해서는 무조건 투사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부정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투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싫다는 거는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부분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다른 사람한테서 발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욕을 하는 거지만, 사실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부분을 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나의 이런 면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에서 그 자식이 그대로 나의 안 좋은 점을 닮았다는 거를 인지하게 되고 그 부분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투사고, 또 예를 들면은 유태인들이 그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요. 예전에 중세부터 유럽 사회에서. 뭐 그게 이제 극단으로 치우친 게 이제 홀로코스트 이런 거지만, 그때 당시에 그 유럽 사람들이 유태인을 싫어하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히스테리가 그것도 다 집단의 어떤 심리학적인 투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한테는 이런 면이 없어, 나는 저 유태인들처럼 이러지 않아, 그러니까 자신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 자신한테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유태인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유태인만을 싫어하는 거고 그 사람만을 뭐 저주하고 증오를 하는 거지. 근데 사실 본인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냥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투사를 함으로써 그 투사한 대상을 싫어하는 거야. 근데 너무 깊게 갔는데 이 다른 사람한테 너그러워진다는 거는 결국 이제 투사를 조금 안 한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이 글에서 이 싱크 컨피던스라는 사이트의 글에서 이 투사라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투사랑 연결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기대치를 조정한다. 그러니까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메타인지 능력이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잘 안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을 좀 잘 하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한다거나 뭐 아니면은 이런 건 나한테 무리니까 뭐 다른 사람과 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분명히 되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좀 있다. 그런 거랑 연결을 해봤을 때 나에 대한 기대치나 목표를 잘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너무 내 스스로를 잘 몰라서 너무 이렇게 좀 높은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도 좌절을 하게 되고 또 자존감이 악화되고 이런 거를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3번이었고, 그 다음에 4번이 나의 성공일지를 기록한다. 이 방법이 구체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매일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낮에 있었던 일들 중에 좋았던 일들이나 내가 해냈던 일들에 대해서 적어보래요. 그리고 그런 거를 적어놓고 나면 당연히 기분이 좋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고 미소를 짓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매일 밤 반복을 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성공일지는 아니고 칭찬일기를 스스로를 칭찬한다거나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칭찬일기를 몇 년 전에 몇 달 정도 꾸준히 적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거를 잘 기억하고 긍정적이었던 것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 해냈다, 내가 해낸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폄하는 아니지만 좀 기억에서 금방 잊혀지는 경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보다 내가 못한 거에 대해서 뇌에서 강하게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나의 안 좋은 것과 부정적인 것, 내가 못했던 것만 생각이 나지 내가 해냈던 것과 나의 긍정적인 면, 내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잘 못한대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아지려면 내가 뭔가 어려운 일을 잘 해냈어, 내가 오늘 뭔가를 이뤘어, 내가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잘 대처해냈어, 뭐 이런 좋았고 내가 잘 해냈던 부분들을 기록한다면 자존감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째는 전혀 새로운 걸 시도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요. 평소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게 이제 자존감을 높이는 데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항상 생각했던 대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대로만 행동을 하니까 만약에 낮은 자존감인 사람들은 항상 비슷하게 낮은 자존감을 베이스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과 행동을 좀 새롭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거 뭐 했을 때 되겠어? 이런 것들 해보지 뭐. 그거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저거 하면 내가 기분 좋지 않을까? 이러면 또 새로운 거를 또 트라이를 해보고, 예를 들면 뭐 안 먹어봤던 거를 먹어보는 것도 여기에서는 예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곳, 새로운 장소에 가본다거나 여행을 떠난다거나 내가 잘 몰랐던 나를 좀 발견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았다면은 자존감이 높은 나 자신을 또 발견할 수도 있는 그런 것처럼 새로운 음식과 여행도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국인들이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해나 죄송합니다. 근데 외국인이라고 뭐 사과를 안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뭐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런 사과를 너무 많이 하지 말아라. 내가 뭐 누군가를 대할 때 굳이 사과를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사과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뭐 죄를 진 것도 아니니까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너무 타인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서로 예의를 지키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너무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제가 뭐 실례를 했다 뭐 이런 거는 낮은 자존감을 그렇게 높이는 데 도움은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 필요할 때만 사과를 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다.
요거는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건데요. 우리 집에 있는 아무리 멋진 가구도 그 골목길에 그냥 버리려고 내놓으면 그냥 쓰레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멋진 새 가구 옆에서는 아무리 우리 집의 최고의 가구, 내가 좋아하는 예쁜 가구라고 해도 초라한 중고 가구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따라서 자신을 옆에 사람이나 뭐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누구랑 비교를 해도 나는 그럼 못난 사람일 텐데, 그렇게 해봤자 좋을 게 없고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만 드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또 자존감을 높이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뭐 스스로와 비교를 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네, 자존감을 높이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